안녕하십니까. 이 식물 어린 모습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솔나물입니다. 지금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잎 겨드랑이와 줄기 끝에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혀 있습니다. 가는 잎은 솔잎을 닮았고요. 마디마다 8에서 10개씩 돌려나고요. 줄기가 원형인 줄 알았더니 사각입니다. 줄기가 사각이고요. 가는 털로 덮여 있습니다. 네, 쭉쭉 뻗어 올라간 줄기가 꼭 장대나물 같기도 한데요. 이 솔나물은 꼭두서니까 식물이고요. 다년초입니다. 이 솔나물은 봄철에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뿌리부터 줄기, 잎, 꽃까지 전초를 약용하는 식물입니다. 지금은 나물로 먹을 시기는 지났습니다. 약재로 쓰기 좋을 때입니다. 나물은 쓴맛이 좀 있기 때문에 데쳐서 잠시 우렸다가 무침이나 나물쌈, 볶음, 튀김, 국거리 등으로 식용합니다. 이 솔나물은 과거에 흉년이 들었을 때 구황식물로서 곡식과 섞어서 밥을 짓고 죽을 써 먹었던 식물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고요. 천재지변으로 흉년이라도 들면 초근묵피로 연명을 해야 했습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 전쟁에 나간 병사들도 식량을 늘리기 위해서 풀뿌리, 연한 나무줄기까지 식량으로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근묵피란 용어도 생겨난 것이고요. 옛날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었지만 영양 과잉 시대인 현대에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산야초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솔나물은 나물밥을 할 때는 데쳐서 잘게 썰어 가지고 밥이 뜸들일 때 넣어야 향과 어우러진 나물밥이 됩니다. 이 솔나물은 봄에는 나물로 먹고요. 약용으로는 보통 여름에 꽃이 필 때 뿌리에서 꽃까지 전초를 그늘에 말려 약재로 씁니다. 약재명은 봉자채입니다. 쓰고 담백하며 약간 찬 성질입니다. 나물은 생것으로 먹지 않지만 약재로서 특별한 독성은 없습니다. 이 솔나물 봉자채는 몸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해독하며 피를 생성하고 혈액을 잘 돌게 하는 약재로 써왔습니다. 전초, 특히 꽃을 달여 먹으면 혈액을 잘 돌게 하고 동맥의 혈전, 즉 피떡이 쌓여서 돌연사를 유발하는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 결석이 쌓여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신석증을 예방합니다. 자궁암 등의 항암 효과가 있고요.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고 간염과 황달 등 간질환의 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염증에 효과가 좋은 약재로 폐렴, 결핵, 신장염, 자궁 내막염, 인후염, 편도선염, 각종 피부염증, 위염 등 위장병, 감기, 종기, 화상, 궤양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산후질환, 월경불순, 월경통, 부인과 질환에도 효과가 있고요. 이 솔나물은 진정작용이 있어서 신석증으로 인한 복통, 신경성 두통, 월경통 같은 통증에 효과가 있고요. 신경쇠약, 히스테리, 피로증, 경련 등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약초입니다. 그 밖에도 각종 출혈의 지혈, 설사, 골절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나물은 꼭두서니과 식물입니다. 참고로 꼭두서니과 식물들은 항암 등 약효가 뛰어난 식물들입니다. 꼭두서니 뿌리 약재인 천초근이 일본 후생성에서 바람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해서 우리도 약재 사용이 금지됐지만 팔선초인 갈퀴덩굴, 커피, 노니, 치자 등 꼭두서니과 식물들은 약재와 식재료로 아주 유용한 식물들입니다.
네, 약재로서 이 솔나물은 뿌리부터 꽃까지 전초 말린 약재를 하루 기준 15 내지 30g 정도의 양으로 달여 마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솔나물, 봉자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